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 MBC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등을 검증하고 비교해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어제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회재 조계원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김 후보는 여수 발전을 위해서는 재선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조 후보는 현 정부를 규탄해온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김회재 후보는 일 잘하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을 내세웠고, 일 잘하는 저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여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조계원 후보는 1년 넘게 거리를 지킨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시민에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심의 교차로 쌍봉 사거리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김건희 특검, 대장동 진실 특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를 내치며 민주당 최종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두 후보의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김회재 후보는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조계원 후보의 이력을 두고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이 사람 중심의 이런 이 가치 철학, 이런 부분이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과연 습득이 됐겠느냐. 조 후보는 현역 의원인 김 후보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수를 통합이 아닌 분열로 몰아넣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 남면 금오도까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면서 현수막 분열 정치를 하면서 갑과 을 간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여수와 전남 동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선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방법을 두고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원병원을 만들면 기존의 전남대 의대생들의 배출 인력들이 바로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가 있고 완성 시기도 빠를 수 있고. 우리 여수 시민들 90% 이상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수의 대학병원, 순천대의 의과대학, 광양의 간호대학 유치를 반드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를 지탱하는 국가산단의 노후화와 위기를 두고선 두 후보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 후보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2차 전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수 을 선거구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후 5시 10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전현주 국회의원의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주철현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저희 여수 MBC가 계획한 경선 토론회가 무산됐는데요.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주철현, 이용주 두 후보는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두고도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후보의 핵심 공약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정부가 추진할 1조 원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법을 만들고 일정 부분 또 저희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도시가 하는 정도의 준비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 여수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이용주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수의 정치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견제 장치를 만들어 둔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이 시도의원들 단순히 자기의 손발처럼 부리는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필요한 시설을 두고 두 후보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마스터 플랜 수립과는 별도로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종합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시력을 위한 용역을 함께하는 방안을 지금 도하고 해수부하고 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용주 후보는 컨벤션 센터 건립이 별도로 추진될 경우 전체적인 박람회장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2년 참았는데 15년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매몰 비용을 고려치 않고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병원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주철현 후보는 전남대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용주 후보는 여수 캠퍼스를 여수대로 복원한 뒤 의대를 유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여수대가 전남대 흡수통합 당시 약속 책임과 관련돼서 이행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여수 정치권만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탄력을 받아서 가급적 빨리. 대학병원이 분원을 두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여수의 중심의 커뮤니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수대가 필요하다. 그 대학의 의과 자격을 만드는 거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공약 중심이 아닌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가 우려돼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용주 후보는 상포지구 특혜 의혹 등을 덮기 위해 토론회를 피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장만 만들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내부 의견이. 여수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에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갖는 게 당연하고. 하위 20% 허위 명단 유포와 관련해선 주철현 후보는 고소 고발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이용주 후보는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유독 주 후보만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을 치를 김문수, 손은모 예비후보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위원회와 공명선거 실전협약식을 개최하고 상대방을 향한 지나친 비방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향엽 서동용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 단수 전략공천 대신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권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과 총선 압승을 위해 당당히 경선으로 이겨 당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도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깨끗한 경선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국민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의 의료진을 필수 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는데 본원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에는 병원 응급 중증 환자가 거의 없어 병동이 비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동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재배치해 전공의와 전임의 공백으로 의료난을 겪고 있는 응급 중환자실을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평소 대비 수술과 병상 가동률이 50%가량 줄어들었지만 병동 통폐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의 한 산골마을 주민들이 분진과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한 한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 양옆으로 까만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까만 가루의 정체는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소각제와 석탄제. 공장 외부에 쌓여있는 양만 7천여 톤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침출수가 여과 없이 하천과 농경지로 흘러들어간다며 걱정합니다.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폭우가 150mm 정도로 내려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산을 타고 섬진강으로. 공장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한 주택입니다. 집 밖에 내놓은 물건에 까만 먼지가 수북합니다. 이렇게 새까만 먼지가 쌓여있는 곳에 자석을 갖다 대자 시꺼먼 철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방을 닫고 걸레를 빤 물도 검습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 철강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 3곳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목에서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또 어지럼증이 오고 나무들에 부착이 돼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측은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진기와 별도 보관장 설치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출수 수질 검사 결과 탁도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탁도가 안 좋다고 나머지 두 번째는 괜찮게 나왔어요. 지적했던 대로 계획대로 나 시에다 보고해서 추진 중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광양시는 지난해 침출수 유출과 보관량 초과로 공장 한 곳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식물 활성화 계획, 실태 조사, 홍보와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의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 등 7개 대학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남도는 천원을 추가 지원해 전남 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내 6개 시군과 18개 지역 농축협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차 기부식을 가졌습니다. 고흥군과 광양시 등 6개 시군과 같은 지역 18개 농축협은 어제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식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뜻을 모아 총액 1억 원 규모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지역에 교차 기부했습니다. 시군과 농축협은 이번 교차 기부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과 함께 버스 기사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노선이 변경되면서 새로 생긴 차고지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은 물론 휴식 공간도 변변치 않아서 안전하게 일해야 할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의 쪽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임시공영 차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공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갓길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로 가봤습니다. 버스맨 뒷자리 상단의 좁은 수납 공간 위로 몸을 누인 채 기사가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20분이라도 누워서 쉬었다 가면은 다음에 운행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서 식탁 2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비좁은 임시 컨테이너 휴게실이 기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른 아침 한꺼번에 쌓아놓은 도시락은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사들의 식사 시간은 운행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구내 식당은 물론 주변에 식당도 없어 도시락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식당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으로 식은 밥. 우리 일하면서 식은 밥 먹고 있습니다. 빗물에 더러워진 차량을 씻어내고 싶어도 수도 시설이 없어 세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차고지는 38명의 기사들이 2시간 반의 노선을 버티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화장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며 버텼지만 이마저도 주말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잇따른 민원에 목포시가 급하게 마련한 건 이동식 간이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도 않는 소변기에서는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간이 화장실이 설치됐지만 수도에서는 온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공영 차고지 마련에 필요한 2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이 임시 차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선 개편 전에 그거를 다 완성을 시켜놨으면 좋았겠죠. 근데 노선 개편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몇 대가 배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가 노선 매입비 210억여 원을 제외하고 이 같은 임시 차고지 설립 등에 사용한 비용은 모두 3억 원.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일단 세차를 위한 수도시설과 휴식과 식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추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